자, 먼저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루 코스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자, 전달함수가 루트루 코스는 오픈루프 시스템의 폴로부터 오픈루프 시스템의 폴로부터 K를 변화시키면서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무한대까지 변화시키면서 자,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폴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는 게 루트루 코스입니다. 그래서 오픈 루프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개인 K 파라메타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오픈 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 그래서 S에 대한 분모 그 다음에 분자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를 표현해 놓고 자, K가 0일 때부터 무한대까지 변하면서 클로즈 루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플러스 KGH 분의 KGH 자, 그래서 이제 클로즈 루프의 폴은 이와 같이 이제 원래 오픈 루프의 폴하고 값이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찾아가는 게 이제 루트루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매트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S는 전달함수의 S라고 정의를 해주고 시스템을 전달함수 형태대로 S로 그냥 표현해주면 R 로커스 하면 이제 우리가 루트 로커스를 충분히 이제 그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루트 로커스의 특징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1 플러스 KG, 1 플러스 KG라고 하겠습니다. GS가 0이 되는 게 특성 방정식이 요걸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근이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는 크기는 KGS의 크기는 1이고 위상 K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와도 되겠죠. 자, GS의 위상이 어떻게 되냐면 180도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개씩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루트 로커스 궤적을 그리다 보니까 자, 다음과 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심메트리하다, 즉 이제 실수축에서 좌우로 대칭이 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브랜치의 개수는 여기에 폴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수렴하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픈 루프의 폴의 개수만큼 브랜치 개수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과 끝부분은 폴에서 시작해서 제로로 수렴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수축에서 로커스는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어심토틱 하는 이제 정근선은 폴 개수 빼기 제로 해서 어심토틱 센트로이드와 정근선의 각도 자, 2n 플러스 1에 180도 해서 우리가 정근선의 각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웨이 포인트와 그 다음에 디파처 앵글은 다음과 같은 우리가 1이 되고 180도가 되는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언스테이블해지는 자, 루트 로커스 궤적을 이렇게 이동하면서 시그마의 제오메가 축에서 허수로 넘어가는 이 지점을 구하는 것은 루스 허리츠 크라이테리어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심메트릭하고 브랜치 개수 그 다음에 출발점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각도가 이 180도가 된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합을 앞에서 구했습니다. 자, 어심토틱 구하는 방법 지난번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웨이 포인트는 우리가 보조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분해서 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디파처 앵글은 각도가 180도 되는 조건을 이용하고 자, 마찬가지 이제 이미지로 넘어가는 계산 방법 RH 테스트를 이용하는 것.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1차식 그 다음에
2차식에 대한 루트 로커스. 그 다음 3차식에 되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0도. 그 다음에 폴과 제로가 추가되었을 때 나타나는 루트 로커스 궤적의 상태 쭉 살펴봤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이제 요거는 3차 빼기 2차 했을 때 요게 이제 정근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였죠. 그래서 이제 출발은 이제 원점에서 3개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로로 가고 2개는 위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제로로 수렴하는 이런 형태가 독특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결국은 수렴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로 수렴하는 걸 이제 궤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복잡한 이러한 경우도 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할 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폴의 위치, 실수축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복소수축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형태의 개인이 변함에 따라서 근궤적을 연습을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이제 이거는 동영상 강의에서 살펴본 내용이었죠. 자, 이거는 뭐 하는 장치냐면 우리가 보통 전자저울을 하면 우리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바로 이제 디지털로 무게가 이제 지금은 나오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게 수평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저울을 재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W 지점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이제 모터가 여기에 있는 쇳덩이 무게 재는 놈을 쭉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천칭을 수평을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얘 무게가 지금 얼마만큼 이동했으니까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자동 저울 장치, 기계식이죠. 기계식 저울 장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 왔다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댐퍼라는 장치도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모델을 구해 보면 지금 이제 모터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 가속도 해서 2차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모터에 해당되는 1차, 그래서 3차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프를 찾아보면 전달함수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게인을 조절해서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에 원하는 응답 특성을 가지도록 하는 설계가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오픈 루프를 앞에서 살펴본 요 경우가 뭐였냐면 지금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13번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폴이 3개입니다. 3개인데 하나 폴이 지금 마이너스 루트 8 루트 3 해서 왼쪽으로 이제 실수축에 떨어져 있습니다. 폴 하나가. 자, 그 다음에 원점에 폴이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의 제로가 복소수에 2개가 이렇게 이제 나타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루트 로커스는 3 빼기 2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로 수렴하게 되는데, 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제로로 가고,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형태의 루트 로커스를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하는 제타를 0.5로 두는 게 이제 설계 목표가 되는데, 쭉 이제 게인을 증가시키면서 제타가 0.5가 되는 이 지점에 근의 위치를 가지는 게인을 찾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전달함수 GS의 근의 위치 S1을 넣고 S1의 크기가 바로 제타가 0.5가 되니까, 만약에 실수축의 값이 얼마 X라 하겠습니다. X라 그러면 헛수축의 값은 루트 3, 이 0.5니까 루트 3xj 이렇게 되는 게 이제 S1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제타가 정해지면 근의 위치가 정해지고, 이 S1이 넣었을 때 G에 S1을 넣는 이 각도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80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게인을 거꾸로 찾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의 위치가 다음과 같이 이제 마이너스 0.5 오메가 n
제타가 0.5니까 제타 오메가 n이 이 실수축의 근이 되겠고, 그 다음에 허수축의 근이 이제 오메가 n의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이게 이제 오메가 d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오메가 n을 찾는 문제로 풀어도 되고, 우리 요 전체를 이제 x라 놓고 플러스 jx라 놓고 루트 3x라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자료는 실수근을 오메가 n에 대해서 문제를 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정이 있는데 근의 이미지 파트가 Z1보다 더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근이 우리가 풀다 보면 2개 이상 이렇게 근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제타가 0.5가 되는 위치를 살펴보니까 이 Z1의 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허수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근이 여러 개 나올 때는 이 Z1의 허수 크기보다 더 크게, 이 Z1의 크기는 얼마였냐면, 자, 마이너스 6.9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93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93 플러스 6.93j, 그래서 실수와 허수가 같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근이. 이해됐죠? 자, 이해가 안 되면 바로 질문해 주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을 이용하거나 말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가 됐을 때 각도의 합은 180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을 넣은 거죠. 자, 제로의 두 개의 각도의 합. 자, G에 대한 각도입니다. 지금 구하는 거는 GS1을 넣었을 때 각도 전체 합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분자에 제로 두 개, 그 다음에 폴 1은 마이너스 루트 8 곱하기 루트 3에 이루는 각 빼기 원점에서 폴의 각 두 개 되겠죠. 그래서 전체 5개의 각도를 다 더해서 마이너스 180도가 됩니다. 자, 그 제로에 이루는 각을 구하려 보니까 제로가 이루는 각은 여기서 이제 근의 위치하고 이루는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수 크기분의 그 다음에 허수의 크기. 자, 그래서 자, 실수의 크기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이고, 여기 실수근은 6.93이죠. 그래서 제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거죠. 그래 빼고, 자, 그 다음에 허수축의 값은 이제 마찬가지 6.93에서 뺀 게 허수근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하면 제로와 이루는 각. 마찬가지 G2하고 이루는 각도 마찬가지 똑같이 실수와 허수의 크기, 그 다음 폴이 이루는 각, 자, 여기에 이루는 각도 마찬가지 실수분의 허수 해서 크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1, P2와 P3에 해당되는 거는, 자, 여기에 이루는 각이 우리가 이제 제타가 0.5니까 이 각도가 이제 60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타가 0.5. 그래서 나머지 각은 당연히 12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근을 넣어봐도 되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제타 값이 정해지면 코사인 세타 60도가 되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위상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거는 오메가 n입니다. 제타가 0.5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다음 세 개의 아크 탄젠트 식을 이용해서, 자, 요거는 라디안 디그리로 돼 있죠. 디그리로 돼 있는데 매트랩을 이용하는 내부 함수의 값은 라디안으로 우리가 식을 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라디안으로 바꾸면 240도 빼기 180도 하면 60도가 나오고, 거기에 라디안은 1.047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식을 우리는 f 오메가 n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꼴 0이 되는 오메가 n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계산기로 솔브 이용해도 되겠지만 이제 오메가 n을 쭉 해서 바꿔주면서 일일이 값을 찾아봅니다. 쭉 찾아보면 파란색으로 이제 근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면서 제로에 접하는 값을 우리가 두 개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오메가 n은 6.93이 있고 하나는 이제 8.98 두 개에서 근이 나타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거는 6, 하나는 6 얼마, 그 다음에 하나는 7.7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중에 앞에 조건이 실수보다 G1보다 더 큰 값. 그래서 8.982 오메가2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제타 오메가 n을 찾아보니까 실수구는 마이너스 4.5, 그 다음에 허수구는 4.5의 루트 3배 해서 근의 위치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근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근을 알면 1 플러스 kg s1을 넣었죠. 자, 여기 넣는 값이 위상은 180도가 됐고, 자, 그 다음에 k는 이거의 크기를 구해야 됩니다. 크기를 구하고 이거 분의 1 해서 전체 크기가 1이 돼야 되겠죠. 전체 크기가 위상은 180을 맞췄으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k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앞에서 이제 FG를 우리가 해서 만족하는 것을 쭉 찾는 과정을 코드로 이제 직접 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강의 자료에는 요거보다 좀 더 쉽게 찾는 방법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책에 나오는 그런 형태로 근의 위치를 찾은 겁니다. 자, 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매트랩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찾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트랩에서 이제 전달함수를 우리가 먼저 찾죠. 다시 전달함수를 여기 있네. 전달함수를 보면 자, GS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그래서 S는 전달함수 TF S, 자, 이렇게 하면 전달함수 S가 되고, 자,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 분자 먼저 하겠습니다. 노미네이터는 S, 자, 플러스 6.93 플러스 6.93J 곱하기 S 플러스 6.93 마이너스 6.93J. 자, 이렇게 하면 분자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 S의 제곱 곱하기 S 플러스 8 곱하기 루트 3. 그래서 시스템은 n 나누기 d 하면 전달함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커스 해서 시스템 하면 다시 이렇게 이제 똑같은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제타가 0.5가 되는 부분을 쭉 찾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타 댐핑이 0.5가 되겠죠. 자, 0.54. 그래서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0.5 정확하게 됐네요. 자, 0.5가 되는 그 폴의 위치를 대략 보니까 마이너스 4.5 플러스 7.7 정도 됐습니다. 자, 그때의 개인이 바로 나오죠. 지금 매트랩에서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25.5K를 25.5 쓰면 여러분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직접 요거를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이제 요게 루트 로커스 우리가 툴을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쉽게 개인과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을 25.5로 두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전달함수는 피드백, 자, 시스템 곱하기 개인 K 25.5로 하겠습니다. 유닛 피드백을 해서 시스템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스텝해서 df 해주면 자, 다음과 같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데 오버슈트가 몇 %죠? 제타가 0.5가 되는 위치.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은 3초 이내로 했으니까 이제 1초 이내로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저울에 물건을 올려놨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로 빨리 찾아가는 게 이제 좋은 거겠죠. 1초 안에 무게를 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질문.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동영상이 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천칭이 왔다 갔다 해서 움직이죠. 그래서 세타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자, 거기에 가해지는 힘은 원래 무게를 재고자 하는 것의 위치 곱하기 무게 해서 토크.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하기 위한 WC에 대한 토크. 그 다음에 여기 댐퍼가 있죠. 댐퍼가 수렴하는 위치. 그래서 댐퍼는 빨리 움직이고 속도가 0이 되면 수렴하면 결국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타닷도 결국 0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찾을 때 세트링 타임은 2초 이내. 앞에 시뮬레이션 했을 때 1초 안에 들어갔었죠. 그리고 제타는 신속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제타는 0.5스펙. 자, 두 개 주고 원하는 폴의 위치를 찾죠. 자, 이 찾은 거 가지고 개인 K를 얻는 그런 형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자,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 세타입니다. 자, Y가 세타고 세타 미분, 여기는 세타 두 번 미분이 되겠죠. 그래서 세타 두 번 미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에 2차 미분 방정식 합쳐가 쭉 들어오고, 여기는 모터에 해당되는 모터 1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터가 움직이는 X 위치를 가지고 WC를 해서 세타가 미분하는 부분. 그래서 3차 미분 S분의 1, S분의 1, 그 다음에 S분의 1 3차 미분 방정식. 그래서 이거 전달함수를 쭉 구해보니까 이와 같이 나오고, 여기에 대한 특성식이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결과가 얻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상 시스템이 있으면 모델부터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시그널 플로우로부터 전달함수를 구한 다음에 원하는 스펙이 근 궤적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제 근 자체를 제타 오메가 n, 자, 그와 같이 놓지만, 이 근을 이제 x와 루트 3x, 왜냐하면 제타가 이제 우리가 0.5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근의 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S1을 이렇게 이와 같이 두고 매트랩에서 이제 심볼릭으로 문제를 둡니다. 그래서 심볼릭 x, s는 x 플러스 루트 3x, 그리고 우리가 풀고자 한 식 앞에서 이제 3개가 남았죠. 그래서 이 3개가 파이가 되도록 이제 해서 솔브 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요거를 한번 7.32 매트랩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도 지금 매트랩이 있으면 그대로 해서 이제 밑에 타이핑된 부분을 긁어 붙여 놓으면 알아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x를 찾아주죠. 마이너스 4.48이라고 찾아줍니다. 그래서 x가 4.48, 대략 4.5죠. 그래서 마이너스 4.5 루트 3 곱하기 4.5 해서 근을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앞에 것보다는 간단하죠. 간단하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근 궤적을 살펴보면 원점에 2개, 그 다음에 폴이 마이너스 8 루트 3,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근이 도착하는 거는 아래 위로 제로 2개로 해서 근 궤적이 이동하는데 원하는 제타 값을 만족하도록 근의 위치만 찾아주면 개인도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할 내용은 루트로커스에서 파라메타를 어떻게 정하느냐. 자, 우리가 원하는 파라메타가 이제 A1이다
했으면 A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분모로 모두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A1을 분자에 두는 형태로 여러분 설계를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관심 있는 파라메타가 알파다. 자, 그렇게 하면 알파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최종식은 다음과 같이 특성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자, 이 식은 뭡니까?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이 되겠죠.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 그래서 알파만 남겨놓은 거, 나머지를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을 가지고 우리가 루트 로커스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는 분모가 3이고 분자가 2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개의 폴이 원점의 제로로 가고 나머지는 무한대. 자, 그렇게 해서 수렴하게 될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또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파라메타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를 어떻게 정하는가, 그런 문제입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앞에서 했던 관심 있는 파라메타를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걸 찾는 형태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졌을 때, 자, 우리가 베타가 관심 있다 하면 베타를 두고 나머지를 나누죠. 그래서 S3승 플러스 S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S 놓고, 자, 요거를 전체로 나누죠. 그러면 1,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 네모의 베타 S 해서 다음 같은 식으로 일단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타가 0에서부터 쭉 움직이면 되는데, 자, 알파도 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알파를 먼저 또 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베타를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를 정할 때는 일단은 베타를 0으로 둡니다. 자, 그러면 알파만 있는 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형태의 알파를 정해놓고 그 다음 베타를 다시 변화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를 0으로 놓고 알파를 먼저 해서 정해 보니까, 자, 이 식은 분모의 3차, 즉 근궤적이 플러스 마이너스 60도 이와 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반평면으로 넘어가죠. 근이 알파를 변화시키면 우반평면으로 근이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근이 정해지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자, 폴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얘는. 자, 그 다음에 제로로 가죠. 자, 그래서 베타를 증가시키면 얘가 이런 형태로 다시 이동하게 되는 꼴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궤도 위에, 만약에 알파가 작게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가 이 위에 어떤 근의 위치를 가지려고 하면 알파를 충분히 이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뺀 다음에 베타를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두 번 우리가 파라메타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파가 움직일 때 이렇게 이제 개인이 증가할 때 어떤 위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알파1의 위치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베타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베타는 왜 이렇게 이동할까요? 자, 앞에서 보면 3차 빼기 1차죠. 3차 빼기 1차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90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에 수렴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근의 위치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를 충분해서 원하는 위치로 근궤적을 찾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를 먼저 충분히 이렇게 뽑아내서 어느 정도 위치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궤적에서부터 출발해서 베타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근의 위치를 정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주어져 있고 이제 루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풀어야 되죠. 자, 그래서 안에 인너 루프에 해당되는 전달 함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유닛 피드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풀고, 자, 어쨌든 얘가 이제 유닛 램프 입력입니다. 램프 입력이란 거는 시간에 대해서, 자, 유닛 UT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자, 증가하는데 이 에러가 35% 이내에 들어가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타는 0.707보다 크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실수 S1의 근의 위치는 X와 플러스 얘가 이제 JX 이렇게 형태로 근의 위치가 가져가게 되겠죠. 크로즈 루프에.
그다음 세틀링 타임은 3초 이내에 되도록 K1, K2를 선정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전달함수 크로즈 루프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K, K1, K2가 어떤 형태로 같이 표현되겠지만 K 형태로 구하고 GS 형태를 만든 다음에 파라메타를 정하는 형태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달함수를 먼저 구해보면 이제 RS에서부터 Y까지. 자, 여기 보면 루프가 하나,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1 플러스 첫 번째 루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루프, 되겠죠. 그 다음에 패스는 R에서 이렇게 패스는 하나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M은 S 플러스 2분의 K1.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넌터칭 루프는 없죠. 그래서 델타 1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자, 델타 디터미넌트 분의 패스 분의 델타 1 해주면 다음과 같이 크로즈 루프 전달함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에 있는 전달함수를 한번 볼까요? 내부에 있는 함수는 델타 1은 루프가 하나죠. K1, K2. 그 다음에 패스도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달함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위하고 아래 차이를 보면 이제 K1이 여기에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피드백을 걸면 K1이 생겨서 루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전달함수를 가지고 일단은 우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부터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프 입력을 우리가 구하니까 램프 입력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앞에서 우리가 6장에서 배웠습니다. 자, KV분의 그 다음에 1. 자, 이와 같이 에러가 되겠죠. KV는 뭐냐? KV는 전달함수 G에 S를 곱해서 S가 0이 되는 형태로 가는 게 이제 KV가 되죠. 스텝 입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KP라고 했습니다. KP는 리미트 GS라고 S는 0 이렇게 KP가 되고 스텝 입력의 에러는 1 플러스 KP분의 1 이렇게 에러가 됐었습니다. 대신에 램프 입력은 KV로 구하고 KV는 S 곱하기 GS가 되겠죠. 자, 그래서 G에 여기에 있는 부분에 S 대신에 0을 넣으면 자, 이 부분 다 없어지고 자, 그래서 S가 곱해졌죠. 그래서 S 없어지고 남는 부분은 자, 다음과 같이 이 부분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러가 0.35. 자, 요게 KV분의 1이 에러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게 0.35보다 작아야 된다. 만약 K1을 우리가 크게 잡으면 자, 요거는 무시가 되고 결국 K2가 되고 K2는 개인을 작게 해주는 스펙을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하나의 스펙으로 우리가 찾아주게 되었고 자, 에러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3초 먼저 스펙을 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즈 루프에 관심 있는 특성 방정식은 쓰게 되고 자, 요게 K1이 정해지면 자동으로 K1, K2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요 두 개의 곱을 우리는 베타라 놓고 그 다음 알파 해서 앞에서 두 개의 파라메타를 값을 정하는 형태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베타를 먼저 0으로 놓고 자, 알파를 먼저 정하죠. 자, 그래서 알파를 정할 때 얘는 자, 폴의 위치가 원점과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죠. 그래서 근계적은 알파가 변함에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에서 이제 폴이 결정이 되고 자, 폴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베타가 정해지겠죠. 자, 베타가 정해질 때는 요게 베타에 대한 식으로 다시 해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차 빼기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에서 어떻게 됩니까? 원을 그리면서 수렴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점하고 두 개의 폴의 위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멈추는 폴의 위치가 되겠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는 원점으로 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알파를 정할 때 조금만 움직였다가 가면 원이 작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근의 위치가 x 플러스 jx 해서 실수와 헛수근이 같아지는 위치를 찾아야 되니까 자, 알파를 충분히 이제 크게 해줬다 하면 원이 더 크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근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1을 충분히 크게 해서 이제 20으로 정했습니다. 요건 루트 로커스를 그려보면 되겠죠. 자, 그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근을 우리가 베타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베타를 정할 때 근의 위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j 형태의 값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각도가 왜 45도가 돼야 됩니까? 자, 여기에 있는 게 왜 45도가 돼야 되나요? 마이너스 45도. 제타가 0.7, 예, 맞습니다. 제타가 0.707이기 때문에, 자, 근의 위치를 넣었을 때, 제로의 위치가 요 근이죠. 근은 여기 이제 근이 되는데, 요 각도가 이제 45도죠, 지금. 왜냐하면 실수값 x하고 허수값 x, 자, 두 개가 근의 같이 같아지게 되겠죠, 크기가. 그러니까 이제 요 각은 45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원점과 폴이 이루는 각도는 45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GS 다 넣고 해서 180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나오지만 직관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래피컬하게 이렇게 이제 찾으면 바로 45도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S 대신에 요 값을 넣습니다. 넣으면 제곱하고 그 다음에 값을 하면 실수, 그 다음에 허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 값이 45도라는 것은 분모분의 분자 크기가 탄젠트 45도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래서 이 식을 풀면 2차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매트랩이나 툴이 없어도 손으로 쉽게 이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알면 쉽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x 근이 어떻게 되냐? 자, S1의 근이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j, 자, 이렇게 근이 되겠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값을 S1을 대입을 하면 자, 베타 값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 게 이제 베타가 4.3이란 걸 알 수 있고, 앞에서 K1을 20으로 두고 K2는 이제 곱이 4.3이니까 K2는 0.2.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앞에서 K2는 아주 작은 값이 됐죠. 자, 작은 값이 되고, 그래서 이제 루트 10은 마이너스 3.15 플러스 3.15. 자, 그래서 점검해 보면 자, 에러는 31.5%,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은 1.27. 자, 해서 3초보다 줄어들고 스펙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있는 사람은 마이크를 써도 됩니다. 넘어가기. 2분의 y를 왜 구해주는지. 2분의 몇 페이지입니까? 2분의 y가 뭐죠? TS만으로도, TS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알파와 베타 두 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요거를 찾는다 하면 요 식에서 이제 우리가 베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이제 루트 로커스를 구해보면 한번 그려볼까요? 자, S는 EF, 시스템은 S 나누기 칼로 S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S 플러스 20. 자, 이렇게 해서 R 로커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의 위치가 얘의 근의 위치에서 쭉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근의 위치가 이렇게 뭐 찍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타가 0. 요 실수하고 헛수근하고 같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쭉 이동해 보면 실수근이 좀 더 커져야 되죠. 그래서 3. 얼마였나? 루트 10이니까 더 커졌죠. 실수가 대략 비슷해졌죠. 지금 0.7 나왔고, 그때 이제 개인을 찾아주면 되는 형태로 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왜 이제 45도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계산이 훨씬 쉽죠. 여기 전체를 가지고 180도 해도 되지만, 자 여기서 보면 여기 근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근의 위치가 45도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원점하고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 디자이어드 루트가 0.7이기 때문에 45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손으로 풀기에는 더 간단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2분의 y라는 게 어디에 있는 거죠? 2분의 y. 2분의 y 문성재 2분의 y가 어디 있지? 9장? 9페이지. 2분의 y. 여기에 있는 부분, 두 번째 전달함수. 자, 요거는,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피드백 시스템은 이제 GS 곱하기 K 해서, 유니트 피드백,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전달함수를 찾아보기 위해서 요거는 지금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심플하게 만들어 주려고 여기에 표현한 겁니다. 예. 네. 또 다른 질문. 마이크 써도 됩니다. 질문 없나요?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트로커스는 지나갑니다. 자, 이제 센시티비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시티비티는 원래 정의된 게 개인 K의 변화에 대해서 전달함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센시티비티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센시티비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 로그를 취해서 K의 변화에 대해서 전달함수의 변화, 자, 그게 이제 센시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트 로커스는 개인 K를 변화시키죠.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변화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의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전달함수가 변하는데 이 센시티비티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좀 살펴봐야지 개인 K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정하는 게 아니라 이 센시티비티도 고려를 좀 해주자는 거죠. 자, 요 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요걸 이용할 때. 그래서 K가 변할 때 근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K 분의 R의 변화, 즉 로그를 미분하니까 K분의 델타 K 분의 R의 변화. 자, 이렇게 해서 루트 센시티비티랍니다. 이게. 그래서 개인 K가 변할 때 루트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체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그는 이제 루트가 다음과 같이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K가 이제 여기서 바뀌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전달함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센시티비티를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 때, 자, K가 변할 때의 전달함수 T의 변화를 보면 앞에 정의대로 로그 K분의 로그 T 해서 요거를 루트에 대한 것으로 이제 체인 룰에서 다시 표현을 해봅니다. 그러면 R이 변할 때 전달함수의 변화, 그 다음에 K가 변할 때 루트 센시티비티,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자, 로그 T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 개인 K도 있고 제로도 있고 루트도 있죠. 자, 그래서 T의 로그를 취해서 하면은 K1, 그 다음에 제로, 그 다음에 루트, 이와 같이 첫 번째 항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센시티비티는 보면 루트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뭐가 남냐면 이게 이제 로그 t가 되겠죠. 로그 t에서 루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향해만 있죠. 나머지는 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자, 로그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분모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로그니까. 자,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이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k1에 대한 k의 변화, 자, 그 다음에 루트에 대한 변화, 자,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센시티비티를 쭉 풀어준 겁니다. 실제 있는 식에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은 루트 센시티비티고, 자, 그래서 자, 시스템의 센시티비티는 어떻게 되냐면, 자, S가 근이 되는, 자, 마이너스 R1이 되는 위치에 대해서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무한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센시티비티가 엄청나게 불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근의 위치에서. 그래서 개인이 이 루트 전달함수의 근의 위치에 있는 개인을 쓰면 센시티비티가 루트 센시티비티가 인피니티로 가게 된다. 자, 실제로 요 얘기가 뭐냐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k가 변할 때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센시티비티가 주는 게 목표가 되겠죠.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전달함수 t의 근의 위치에 개인을 두면 안 좋다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뭐냐. 자, 이게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Characteristic Equation. 자, Characteristic Equation이 이와 같이 됐을 때, 자, K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정해야 될 건 K니까. 자, K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고, 자, K를 S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자, 해보면 다음과 같이 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에 대해서 S가 바뀔 때 요게 이제 0이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0.5입니다. S가 0.5. 자, 그리고 K에 대해서 근의 위치를 한번 루트 센시티비티를 구해봅니다. 그러면 ds 분의 dk. 그래서 앞에서 dk의 나누기 ds는 요거 분모죠. 그래서 마이너스 2s 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k는 뭐였습니까? k는 마이너스 s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s로 나누죠. 자, 요게 센시티비티 정의대로 쓴 겁니다. 자, s분의 k, 그 다음에 s를 k에 대해서 미분한 거. 자, 식을 적어 보니까 여기 센시티비티입니다. k가 바뀔 때 근의 위치 변화에 대해서 얘가 무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마이너스 0.5입니다. s가 마이너스 0.5. 즉 k가 이래 쭉 바뀌면서 근의 위치를 찾아봤어요. 근데 k가 0.25가 되는 지점에 s가 마이너스 0.5가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센시티비티는 무한대로 되거든요. 이 개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의 위치, 자, k에 대해서 지금 보면 2차죠. 여기 보면 1 플러스 s 플러스 1에 k는 0 이렇게 했을 때, 자, 원점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에서 개인을 쭉 증가시키면 k가 0.5 지점이 있죠. 자, k가 0.5 지점을 보면 실수군하고 헛수군하고 아주 이제 우리가 제타가 0.5 아주 아이디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요 지점에서는 공교롭게도 센시티비티가 무한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될 수 있으면 좀 피해줘야 된다. 센시티비티가 심하니까. 이해됐나요? 예. 저 그렇게 우리가 개인을 정할 때 주의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질문 있나요? 자, 여기에 이제 개인 K가 0.5일 때 이렇고, 잠깐만, 여기 보면 0.25네요. 0.25일 때 S1에 거기가 이제 여기 요 지점이네요. 요 지점. 요 위에가 아니고 요 지점이네요. 0.5일 때. 여기에 브레이크 웨이 포인트. 여기서는 개인을 정하지 말자. 그 뜻입니다.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맞죠? 자, 우리가 브레이크 웨이 포인트 구할 때 똑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구했죠. 자, 해서 K에서 미분해서 이제 이 특성 방정식을 했었습니다. 브레이크 웨이 포인트. 그래서 브레이크 웨이 포인트로는
잡지 말자 이제 그 뜻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제 PID 제어를 보겠습니다. PID는 다음과 같이 P게인, 에러에 대해서 비례, 그 다음에 S분의 1은 적분이죠. 적분, 그 다음에 S는 미분. 그래서 에러에 대해서 3개의 텀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Proportional, Integration, Derivative에서 PID 제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쓰는 부분에 많은 90% 정도 이상이 지금 PID 제어로 모두 됩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잡한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세컨드 오더 시스템으로 어프로시메이션 된다 했죠. 자, 그럼 2차 시스템이면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얘를 이제 원하는 폴의 위치를 정하려면 적분기는 S가 이제 타입 1이 돼서 에러가 0으로 보내는 거죠. 그 다음 미분기는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됩니다. S분의 K1, K2, K3 해서 통분을 하면 분자에 어떻게 되면 제로가 2개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로를 추가를 해주면 우리가 폴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이 마음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개인이 K1, K2, K3 세 개의 파라메타를 정해주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 이것도 변수 해주면은 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심플하게 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자 여기에 있는 두 개는 자 G2를 원점에 가깝게 둡니다. 대략 원점에 가깝게 둔다는 게 이제 대략 0.1 또는 뭐 0.5 정도 이렇게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원점에 가까우면 얘는 서로 상쇄가 됩니다. 대신 상쇄가 되지 않고 이 타입이 남아있기 때문에 에러를 0으로 보낼 수가 있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개가 적분기의 역할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제로를 추가를 한 게 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을 조정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정할 파라메타는 K3와 G1 요거만 디자인해 주면 우리가 원하는 스펙을 만족해 줘. 그래서 제로를 바꿔주는 거는 얘는 뭐냐면 근궤적을 바꿔주는 거예요. 궤적을. 그리고 얘는 에러를 제로로 보내는 거고. 그래서 PID는 근궤적과 에러 둘 다 우리가 스펙을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오픈루프 시스템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제로가 없죠. 그래서 제어기를 PID 제어기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 S가 하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로가 2개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제로가 2개가 이렇게 추가가 된 다음에 원래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올라갔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가 제로가 2개 추가됨으로써 폴이 근궤적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서 이제 쭉 움직이는 형태로 제로로 수렴하는 형태로 근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스펙이 근궤적이 우리가 원하는 제타나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이 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좋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이제 딱 멈춰 있죠. 여기에. 그래서 그의 개인만 해서 물론 이렇게 해서 이제 P만으로도 얘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얘는 에러가 0으로 안 갑니다. 램프 입력에 대해서. 그렇죠. 타입이 제로가 되겠죠. 타입 넘버가 제로이기 때문에 에러가 0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에러가 0으로 보내기 위해서 적분기를 추가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제로가 추가되면서 원하는 스펙도 만족하고 에러가 0이 되는 자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P게인. 자 P게인은 자 게인을 증가시키면 트랜전트 리스판스가 향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게인이 크면 클수록 이제 오차가 0으로 가는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인을 증가시켜서 되고 그래서 폴의 위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2개의 근의 위치에서 게인을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스펙으로 만족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자, 루트 로커스의 기본 포맷이 P게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 특성을 보면 게인을 점점 증가시키면서 응답 특성은 빨라지죠.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오버슈트가 커지죠. 게인이 많이 커지면.
또는 3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반 평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언스테이블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득을 높이면 불안정해지는 시스템도 존재한다. 자, 장점은 상승 시간과 정상상태 오차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언스테이블해질 수도 있고 오버슈트가 안 좋아진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분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적분기를 추가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원점에 폴이 하나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제로가 생깁니다. 이 제로는 KP를 밖으로 뽑아내면 S 플러스 KP, KI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제로의 위치는 마이너스 KP분의 KI의 위치에 제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PI니까 실제로 구현할 때는 에러를 적분을 해줘야 됩니다. 적분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례 에러에다가 개인 곱하고 적분 개인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의 3차 시스템은 자, 비례 제어를 하면 언스테이블 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I 제어기를 해주는데 자, 적분기의 위치는 어떻게 됐나 했나요? 자, KP의 0.1 그러면 근의 위치가 마이너스 KP분의 KI가 된다 했죠. 그래서 0.1로 해주면 자, S분의 S 플러스 제로 원이 하나 생기는데 이 제로가 이제 0.1이라는 거죠. 근의 위치가. 그래서 0.1이면 마이너스 0.1에서 폴의 제로가 하나 추가가 됐죠. 그러면 세세하게 살펴보면 여기 이 부분인데 자, 여기 폴이 하나 있고 폴이 제로가 하나 생기죠. 마이너스 0.1에. 그래서 여기 그는 제로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언스테이블해지진 않아요. 대신 근궤적을 살펴보면 적분기를 추가하기 전이나 후나 근궤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점에 폴 하나, 그 다음 제로 하나 추가되고 타입은 증가했으나 에러에 대한 효과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 응답 특성은 똑같죠. 지금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PI 제어기는 이와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PI를 해주면 P 제어기만 해주면 요 스테이디 스테이트 에러가 이만큼 있었는데 적분기가 추가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에러가 0으로 완전히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PD하고 PI하고 뭐가 다르냐? 자, PI 제어는 정상 상태 오차를 0으로 보내기 위해서 해줍니다. 자, 근궤적에서 과도응답은 영향을 안 줍니다. 자, 그래서 이 근궤적은 안 바뀌고 에러만 0으로 보내는 데 PI 제어기를 씁니다. PI 제어기. 자, 대신에 PD 제어는 어떻게 됩니까? PD 제어는 K에 S 플러스 제로에서 제로가 추가가 되죠. 그래서 근궤적이 왼쪽으로 더 밀어집니다. 왜냐하면 제로가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근이 궤적이 왼쪽으로 더 흡수하는 이런 형태를 가게 되겠죠. 그래서 PI하고 PD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자, PD 제기를 한번 볼까요? 자, 다음과 같이 S에 KD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KP를 밖으로 뽑아내면 자,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KD 그 다음에 KP S. 그래서 S의 근은 마이너스 KD분의 KP의 제로가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로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K 개인을 결정을 해주면 PD 제어기가. 그래서 PI 제어는 설계하기가 쉽지만 PD 제어는 설계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오버슈트 트랜전트 리스판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PD 제어기를 쓰는데 자, 여기서 보면 3분의 1 트랜전트 리스 세틀링 타임을 3분의 1로 줄이고 오버슈트를 16%로 하라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개인 GS의 개인을 증가시키면 루트 로커스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움직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제타의 위치가 자, 개인을 증가시키면서 16% 이하니까 제타가 0.5 되는 부분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제타가 이제 0.5 되는 부분 그러면 실수 x와 루트 3x 이렇게 되겠죠. 자,
자, 그렇게 되는 위치를 쭉 찾아보니까 앞에서 찾았는 게 이와 같이 됐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세틀링 타임을 우리가 여기 3분의 1로 줄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근의 위치를 이렇게 해서 제타는 변하지 않고 요 위치가 실수근의 크기가 마이너스 1.25에서 3분의 1, 3배 돼야 되는 거죠. 세틀링 타임 3배 되는 위치가 3.6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로 이동하고 싶은데 지금 있는 대로 개인 K만 변화시키면 이쪽은 못 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제로를 한 개 추가를 해주려는 거죠. 그래서 제로를 어디에 추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어떻게 두냐면 개인 K를 두고 S 플러스 G라 해두고 G를 다시 변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 desired 폴의 위치는 이렇게 먼저 찾아냈습니다. S1을 찾아냈고, 자, 이걸 만족하는 여기다가 근을 넣습니다. GS가 이제 GS 프라임이죠. 프라임이 S 플러스 4, S 플러스 6 분의 S 플러스 G. 자, 이렇게. 그래서 S 대신에 S1을 넣고 각도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80도가 돼야 되겠죠. 요 근을 넣고 그렇게 되는 G를 찾는 겁니다. 자, 제로의 위치를 찾아보니까 자,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의 위치가 이제 각도가 이제 85도가 되는 위치가 됩니다. 요거는 G를 넣었을 때 앵글이 되고,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찾냐면 여기에 실수, 우리가 디자이어드 루트는 위치를 알죠. 그래서 실수 마이너스 3.615, 그 다음에 제로 위치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값의 차이가 실수, 그 다음에 허수는 6.192 알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이 각도는 알고 있습니다. 85도. 그래서 탄젠트 요거는 모르는 값, 그 다음에 높이 알고 해서 이 길이를 찾게 되죠. 그러면 제로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뒷페이지에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크로즈 루프의 앵글은 PD 제역이 S 플러스 제로가 추가가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PD 제역의 앵글, 그 다음에 G의 앵글 합해서 180도가 돼야 되죠. 자, S의 근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걸 값을 넣어가지고 180이 돼야 되는데, 자, G의 앵글을 먼저 찾아보니까, 자, 3.61로 넣고 쭉 계산해보면, 얘를 계산해보니까, 요 넣고 계산해보니까 85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PD 제어기의 앵글을 우리가 X라 하고, 그 다음 G는 85도죠. 그럼 180 빼기 85도 하면 X 값이 나옵니다. 즉 180 빼기 X 하면 얘가 85도인데,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근의 위치죠. 여기에서 180에서 요게 X입니다. 제로와 이루는 값. X를 뺀 값이 바로 85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 앵글은 85도. 제로 위치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 근의 위치와 이 제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제로 위치와 이루는 각이 85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에 실수값은 3.615, 제로는 모르고 X, 그래서 3.615 빼기 제로, 그러니까 X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높이는 6.192 해서 탄젠트 85도 해서 요 식을 풀면은 우리가 제로가 찾아지게 되죠. 그래서 찾아주면은 이제 제로가 3.07이라는 게 나와요. 즉, 자, 여기에 실수급 값이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3.615였죠. 615. 그 다음에 빼기 제로, 더하기 제로 했는 값이 우리가 실수값 여기에 찾아진 거죠. 그래서 요 값이 3.07이 되면 85도가 결정이 돼요. 자, 이런 형태로 원래 앞에 있던 형태대로 우리가 찾으려면 우리가 솔브 이용해서 풀어야 되지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풀면 훨씬 쉽게 이제 우리가 제로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3.07 있고 개인을 정해야 되죠. 개인을 앞에 요 근을 지나는 S1을 넣었을 때 크기가 1이 되는 개인을 정하면 다음과 같이 PD 제기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응답 특성이 이렇게 개설이 됩니다. 그때 개인이 이제 47.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는 3개 다 합해 보겠습니다. 3개 다
P, PI, PD 제어기 해서 파라미터 3개를 결정하는데 요거를 각각 따로 하느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S 플러스 G1은 PI 지역에서 대략 요거는 0.1에서 0.5 정도. 자, 그 다음에 하나는 S 플러스 G2 해서 K. 요거는 PD 지역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PI에서 먼저 정하면 값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G2 제로 위치, 그 다음 K 정하면 이런 타입으로 바꿀 수 있고, 자, 그렇게 해서 KD, KP, KI를 결정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피크 타임은 3분의 2. 자, 피크 타임의 3분의 2가 되라는 것은 자, 원래 있는 시스템의 피크 타임은 뭐에 비례하나요? 피크 타임은 오메가 n에 반비례합니다. 오메가 n에 피크 타임 PFD는. 자, 그래서 오메가 n은 근의 위치에서 루트 로커스에서 여기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가 오메가 n이었죠. 그래서 원래 있던 근이 있으면 그 근의 피크 타임은 반비례하니까 2분의 3, 1.5배 가라는 거죠. 1.5배. 근의 위치가 원래 있는데 1.5배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 오버슈트. 그러면 제타는 대략 이제 0.5 되면 20% 이내가 되겠죠. 그래서 0.5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는 0으로. 그럼 제로가 없죠. 그래서 무조건 적분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PID 지역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순서는 S에 S 플러스 제로 위치, 그 다음에 S 플러스 G2, 자, 요거를 결정하는데, 그 다음에 K, PD 지역이. PD 지역이 정하는 방법은 제로가 하나 추가되죠. 자, 이 제로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원래는 마이너스 8에 제로가 있습니다. 제로가 있고, 근 궤적을 쭉 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이제 개인 K만 증가시키면, 내가 원하는 제타의 위치가 이제 근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에 2분의 3배 해주면 이쪽으로 끌어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더 끌어당겨지는 PD 제어기를 설계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보상하기 전에 해서 2분의 3배 해주면 디자이어드 루트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거 먼저 정해놓고, 자, 그 다음에 시스템의 전달함수의 앵글을 모두 정하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이루는 각도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GS의 앵글은 161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180도에서 빼고 나면 18.37도, 즉 새롭게 추가되는 제로와의 위치가 18.37도. 그래서 우리의 원래 원하는 실근 마이너스 8.13, 그리고 이거보다 더 왼쪽에 제로가 있어야지 우리가 보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를 G라고 하면 G 빼기 8.13분의 허수근 해서 이 각도가 나오도록 해주면 얘는 55.92가 나옵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 원래 보상하기 전에 여기에 근궤적이었는데 여기에 55. 얼마 마이너스 얼마에 제로가 한 개 더 추가되면 얘가 근이 더 이쪽으로 싹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근궤적을 그려보면, 자, 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요 근이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55.9가 생김으로써 궤적이 이만큼 움직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적분기를 추가하더라도 여기는 PD 지역이만 먼저 이렇게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적분기를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해주죠. 그렇게 해주더라도 근궤적은 크게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세세하게 근의 위치가 조금은 바뀌죠. 이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 튜닝을 해준 게 이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PID를 해주면 보상하기 전에는 까만색으로 됐지만 PD를 해주면서 응답 특성이 좋아지고, 적분기를 해주면서 에러가 0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자,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적분기 추가한 부분, 그 다음에 제로가 추가된 부분,
그래서 그 해적을 지나는 개인을 결정해주면 PID. 그래서 이 식을 풀면은 PID가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했지만 다음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